DC가 다크나이트 1, 2인 줄 알았는데 미친 각본과 연기로 이런 걸작이 가능하긴 했구나 싶었던 작품, 조커. DC 이유라는 잘도 가라앉던 배에 굳이 승선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계관 아래 독자적인 작품이 가미되어 나온 이 걸작은 사회현상에 가까운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R등급 영화 4위에 올랐고 작품상을 포함 11개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나무주연상과 최고의 스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속편의 소문이 어디선가 누구에게 들려오긴 했지만 토드 필립스 감독과 주연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부정해왔죠. 하지만 조커의 후속편 기획은 차차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 짧고 굵게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fucking comedy. You just 때는 2022년 5월 18일 처음으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2의 빨간 표지와 호아킨 피닉스가 담배를 물고 각본을 읽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로 공개합니다. 표지엔 조커와 부제 폴리에 두가 쓰여 있고 역시 전편의 각본가인 스콧 실버와 토드 필립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명촬영 감독 그레이그 프레이저가 댓글을 단 게 인상적. 조커2의 부제인 폴리에 두는 프랑스어로 두 사람의 광기, 그러나 동시에 감흥 정신병이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꼭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3명, 4명, 아예 한 가족 등등이 집단적으로 망상장애를 겪기도 하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샤를 라젝과 장피에르 팔레가 처음으로 보고해서 라젝 팔레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상위 인물이 먼저 망상을 형성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망상을 사실인 양 주입하는 것,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정신병을 앓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방아쇠가 되어 같은 망상을 떠안는 것 등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듯 동일한 망상과 광기를 공유해버린다는 걸 의미하기에 조커2에선 당연히 조커 외에 다른 중요캐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측되었고 제 나름의 행복회로를 돌려보니 두 캐릭터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배트맨 브루스 웨인. 킬링 조크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브루스 웨인도 트라우마가 상당한 인물이고 부모님이 남긴 어마무지한 재산의 힘과 핸섬한 외모와 엄청난 피지컬이 아니었다면 이 친구도 조커보다 더 흑화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죠. 그리고 당연히 조커의 영혼의 단짝인 할리퀸 또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할리퀸은 아캄 수용소의 정신과 의사로 환자였던 조커와 사랑에 빠져 파트너가 되는 캐릭터죠.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에서의 할리퀸이 오랜 시간 레전드이긴 했으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마고 로비는 솔까 We love the rain. It's like angels are splooching all over us. 끝내줬죠. And what terrible crime is that? This one. 이건 지애끼고요. 그리고 조커2의 각본에 관련된 소식에 이어 이 영화에 레이디 가가가 출연 협상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참고로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은 행오버 시리즈로 인연을 맺은 조커의 제작자이자 마블 너구리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가 출연한 스타이즈본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절대 코미디 원툴인 감독이 아닌 것이죠. 공식적인 역할은 전해지지 않았다곤 하나 누가 봐도 이건 할리퀸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가가는 전세계 팝씬에서의 활약을 봐도 그렇고 최근 배우로 활동하는 영역을 봐도 또라이 스탯을 패시브로 장착한 그야말로 이 영화에 있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배드로맨스로 개미친 영화 하나 뽑아버리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조커와 조커로부터 옮겨간 광기에 감염된 할리퀸, 이 두 사람의 손이 범죄와 피에 물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조커는 아캄에 갇힌 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니 DC 블랙의 조커처럼 출소 이후 고담의 레전설이 된 조커의 스토리를 따라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랍쇼 싶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간엔 조커2가 뮤지컬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였는데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뮤지컬 영화인 앙코르에서 가창과 춤을 선보였고 래퍼로 나섰던 I'm Still Here를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배우죠. 레이디 가가야 가수 출신의 스타이즈 본에서 훌륭한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 나머지 제91회 아카데미상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으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DC 팬들은 절대 뮤지컬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토드 필립스 감독이 모를 리도 없고요. DC 영화는 기획적으로나 작품 제작적으로나 연출 감독들에게 적지 않은 자유도를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나올 수 있었고 토드 필립스의 조커 또한 나올 수 있었겠죠.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도 절대 쉽게 나올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데슈에선 마사의 난이 벌어졌고 버즈 오브 프레이를 DC 이후의 정사로 편입시켜주는 패착을 저지른 데다 원더우먼 1984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게다가 에즈라 밀러는 멀티버스판을 다 짜놓고 더 플래시 영화가 시네마콘에서 시사평도 좋게 나온 마당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DC 팬으로서 항상 아쉬웠던 건 DC에는 이런 상황에 맴매를 때릴 수 있는 마블의 빡빡이 형 케빈 파이기 같은 사령탑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 와중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올라옵니다. 워너는 원래 영화 부문의 책임자인 토비 에머리히를 회장직에서 내리고 사자 어흥 MGM에 있던 영화 부문 책임자들 마이클 데 루카와 파멜라 아브디를 영입하는 등 전반적인 영화 사업 파트 간부 인사의 리빌딩을 거쳤습니다. 마이클과 파멜라는 워너에 오자마자 워너의 영화 부문을 뉴라인 시네마, DC, 애니메이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각 파트의 리더를 앉히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DC의 리더로 갈 1순위가 바로 토드 필립스 감독 되겠습니다. 즉 마블의 케빈 파이기가 했던 역할을 토드 감독에게 일임한다는 건데요. 토드 필립스의 기량이 DC를 마블과 어깨를 견줄 만큼 끌어올릴 정도가 되느냐는 점엔 현재 언론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코미디 원툴이 아닌 작품성과 흥행성, 양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감독이거니와 과거 자신의 영화 워독의 프리미어 리셉션 때 조커의 기획을 당시 워너 간부들에게 제시하며 높은 창작적 자유도와 경계 없는 표현, 그리고 작품성으로 원작 코믹스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레이블 DC 블랙과 동명의 영화 스튜디오를 전개해 DC 캐릭터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적이 있었죠. 심지어 워너는 조커 자체도 만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결국엔 토드 필립스 감독이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그가 당시 구상했던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DC의 R등급 유니버스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엄청난 루머가 터져나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한 블로그 사이트로 내부자가 읽은 조커2의 대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진짜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길이 없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본은 몇 주 동안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내 주변 사람들 일부가 읽게 되었다. 아서 플렉은 감옥에서 탈옥하고 살인 행각을 벌이다가 레이디 가가의 캐릭터를 만난다. 레이디 가가는 할리퀸을 연기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역동성을 보자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며 톰과 제리에 가깝다. 이 대본만으로 보자면 우리가 본 어떤 코믹스 원작 영화보다 한 50배 정도는 폭력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수, 세, 폭발 등으로 끔찍하게 죽는다. 시계태엽 오렌지의 싱잉 인 더 레인 장면이 이 영화의 뮤지컬스러움을 묘사하는 좋은 예이다. 라라랜드나 스타이즈본 같은 뮤지컬 또한 전혀 아니다. 뮤지컬 영화 팬들은 아마 영화를 보다가 극장을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잘만 찍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대본은 매우 충격적이고 거액의 프랜차이즈 영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영화는 애초에 3편을 염두하지 않고 있고 절대 낮은 연령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스튜디오가 너무 간섭하지 않길 바란다. 네, 토드 필립스는 대본 커버만큼이나 빨간 핵폭탄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토드 필립스는 5,500만 달러로 제작 승인이 나고 18개월 만에 조커를 전세계 극장에 내걸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세상에 나오게 될 조커2, 그리고 새로운 DC의 헤드가 될지도 모를 토드 필립스. 마블 역시 페이지 4를 통해 다각적인 실험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그 결과를 느끼고는 계시겠지만 앞으로 DC가 보여줄 미래에 약간은 기대가 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